현역가왕 38회가 시작되던 그 밤, 스튜디오는 처음부터 이상했다. 같은 조명, 같은 세트, 같은 관객석인데도 공기는 전혀 같지 않았다. 오프닝 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. 오늘 뭔가 터진다더라. 팔자 전쟁이 진짜라더라. 누가 떨어지든 난리 날 거라더라. 제작진이 미리 흘린 예고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었다. 본선 3차전 2라운드, 이른바 팔자 전쟁. 1대1 한곡 대결이 300점, 팔자 전쟁이 무려 900점이라는 점수 구조가 공개된 순간부터 이미 이 회차는 평범한 다음 라운드가 될 수 없었다. 이 무대는 그동안 쌓아 올린 순위와 이미지를 한 방에 뒤엎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사건을 위한 판이었다. 그리고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 했던 사실, 그 판의 정중앙에는 결국 한 이름이 서게 됐다. 빈에서. 전 회차에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쏟아냈던 그 13살 소녀.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자막이 떴을 때 수많은 시청자의 심장까지 함께 내려앉게 만들었던 그 장면 이후 팔자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점수 싸움이 아니었다. 그건 붕괴 이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, 그리고 동시에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잔혹한 운명을 갈라놓는 심판대였다. 제작진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. 상위 8명은 준결승 직행, 나머지 8명은 방출 후보라는 이름 아래 지옥 같은 대기실로 밀려난다. 방출 후보라는 말은 곧 탈락을 뜻하지는 않지만 그 단어 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순간 참가자들은 이미 절반쯤 탈락한 기분으로 숨을 쉬게 된다. 팔자 전쟁의 진짜 잔혹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. 팔자 전쟁은 내가 잘하면 되는 무대가 아니다. 누군가 폭발적으로 터지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탈락의 문턱까지 밀려나야 하는 상대적 지옥이다. 그날 그 900점이 바로 그 지옥문을 열어젖혔다. 팔자 전쟁의 무대 순서가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방출 후보가 된 8명의 얼굴에서는 아직 희망과 공포가 묘하게 섞인 표정이 읽혔다.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, 누군가는 눈을 감고, 누군가는 억지 미소로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다.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. 모두가 알고 있었다. 이 무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판을 뒤집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들이 서 있는 바닥 자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.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무대 중앙에 서게 된 소녀가 바로 빈에서였다. 전 회차에서의 붕괴로 인해 이미 여론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. 냉정한 심사를 말하는 사람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아이에게 성장의 시간을 달라는 사람들. 하지만 그날 무대 위의 빈에서는 그 어떤 편도 선택하지 않았다. 대신 딱 하나, 가수로서의 본능만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. 마이크를 쥔 작은 손이 떨리던 순간 객석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. 불과 2주 전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주저앉다시피 눈물을 쏟아냈던 그 아이가 같은 프로그램의 같은 스튜디오 한복판에서 다시 마이크를 들고 선 것이다.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결과는 900이라는 숫자로 응축되어 스코어보드에 박히게 된다. 노래가 시작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온 순간 객석 뒤편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. 카메라는 관객을 비추는 대신 빈에서의 눈빛과 손짓, 호흡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떨림을 집요하게 잡아냈다. 전 회차에서 붕괴의 순간을 잡아냈던 바로 그 카메라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. 두려움에 휘청이던 아이가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밀어붙이며 노래의 첫 음절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쥐고 흔드는 가수의 얼굴이었다. 그리고 그 무대를 단 몇 미터 앞에서 마주한 사람이 정수라와 주현미였다.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었다. 수십 년간 수많은 무대를 본 베테랑, 어지간한 감동에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을 법한 살아있는 전설이다. 그런데 그날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. 화면 밖에서도 느껴질 만큼 상체가 앞으로 쏠렸고 노래의 마지막 마디가 터져나오자마자 두 손이 본능적으로 박수를 치기 위해 올라갔다. 이건 미리 준비된 리액션이 아니었다.
대본에 적혀 있을 리도 없는 평가자의 자리를 잠시 잊어버린 인간적인 반응이었다. 프로그램을 오래 지켜본 시청자라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장면이었다. 이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래에 맞아떨어진 사람의 표정이었다. 바로 그 순간 스튜디오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다. 객석에서는 환호와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대기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참가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버렸다. 특히 방출 후보로 묶인 8명의 얼굴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.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. 지금 이 박수와 환호는 단순히 한 참가자를 향한 응원이 아니라 점수판의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는 신호라는 것을. 현역가왕 3회 점수 체계에서 900점의 의미는 단순한 고득점이 아니다. 3차전 1라운드 300점, 2라운드 8자 전쟁 900점이라는 구조에서 900점은 곧 판세를 갈아엎을 수 있는 한방이다. 여기서 누군가가 900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안전지대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. 특히 전 회차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던 빈에서가 바로 그 900점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순간 방출 후보 라인에 서 있던 8명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렸을 것이다. 이제 진짜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. 희망과 절망의 간극이 이보다 더 잔인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? 한쪽에서는 붕괴를 딛고 부활한 13살 소녀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마지막 기회가 점수판 어딘가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초조함의 순간이었다. 빈에서에게 900점은 더 이상 버린 참가자에게 주어진 보너스가 아니었다. 그것은 이 아이를 더 이상 변수나 장식용 스토리로 취급하지 말라는 선언에 가까웠다. 이제부터 이 이름은 이 시즌의 중심 서사에 놓일 것이며 그 중심으로 밀려 들어가는 힘은 숫자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증명되었다. 문제는 그 숫자가 동시에 8명의 심장을 얼려버렸다는 사실이다. 방출 후보 8명은 그날 같은 공포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공유하고 있었다. 누군가는 자기 이름 옆에 붙어있던 순위를 떠올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전 라운드에서의 미세한 실수 하나를 끝없이 되감았을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계산 위에 새로운 변수, 빈에서 900점이라는 돌덩이가 힘껏 떨어졌다. 그 돌덩이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추로 매달리게 된 족쇄였다. 스코어보드에 900이라는 숫자가 박히는 순간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. 누군가는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눈동자는 초조하게 점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굳어버린 얼굴로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. 이 장면이야말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본질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드러낸 순간이었다. 누군가의 눈부신 부활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몰락을 의미한다. 이 구조 안에서 참가자들은 서로를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. 그리고 팔자 전쟁의 그 밤, 가장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인 이름이 바로 빈에서였다. 흥미로운 건 이 900점이 프로그램의 룰 자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점이다. 심사석에 앉아있던 정수라와 주현미의 반응은 단지 감동을 넘어 지극히 이례적인 뉘앙스로 이어졌다. 이 무대는 점수로만 재단하기 어렵다. 이 아이의 무대는 숫자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. 같은 말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눈빛과 표정으로 흘러나왔다.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점수 체계를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반칙에 가까운 장면이다. 점수는 곧 룰이고 룰은 프로그램의 권위다. 그런데 그 룰을 한 명의 참가자가 단 한 번의 무대로 흔들어 버렸다. 이건 단순한 고득점이 아니라 제작진과 심사위원, 그리고 시청자 모두에게 던져진 거대한 질문이었다. 이 아이의 무대를 정말 숫자로만 끝낼 수 있느냐,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서 있는 8명의 운명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. 방출 후보 8명이 공포에 질렸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. 그들은 단지 탈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한 소녀의 드라마를 위한 배경으로 소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까지 함께 느끼고 있었다.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. 저 무대가 아니었으면 내가 다음 라운드였을지도 모른다고. 반대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.
전 회차에서 붕괴한 아이가, 도저히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던 아이가 그 누구보다 잔인한 구조의 중심에서 900점을 받아내며 무대를 잡아먹는 장면. 그 장면은 이미 수많은 영상과 짧은 클립으로 잘려나가 SNS와 커뮤니티를 가득 메웠다. 그 댓글들 속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. 실수보다 중요한 건 재능과 진심이다. 이 아이를 더 이상 소모품처럼 쓰지 말라. 적어도 다음 라운드만큼은 가야 한다. 사람들은 완벽한 참가자를 요구하지 않았다. 대신 성장의 시간을 요구했다. 빈에서의 눈물과 900점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역설적인 힘. 바로 그것이 희망과 절망의 간극을 동시에 넓히고 좁히는 기묘한 에너지가 되었다. 희망은 빈에서에게, 절망은 방출 후보 8명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. 이 프로그램 전체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참가자를 다룰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함께 품고 있었다. 정수라와 주현미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 경고의 첫 신호탄이었다. 스코어보드를 뛰어넘어버린 무대 앞에서 그들은 심사위원이 아니라 한 명의 관객이 되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탈락한 8명의 얼굴에 드리워진 공포는 단순한 경쟁의 두려움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사람들의 그림자였다. 팔자 전쟁의 밤, 900점은 그래서 숫자가 아니었다. 그것은 한 소녀의 부활을 증명한 도장이자 8명의 운명을 송두리째 갈라놓은 칼날이었고, 동시에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다는 선언이었다. 그리고 우리는 아마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. 그 시즌을 둘로 갈라놓은 진짜 분기점은 바로 그 밤 빈에서의 900점이었고 방출 후보 8명이 동시에 얼어붙었던 그 순간이었다.